이제 요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분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이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는 고유 경영진의 권한이고 그것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의합니다. 근데 이건 특별결의거든요. 그래서 특별결의라서 주총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주주의 힘만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게 하긴 어려운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고 진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예로 하나 어떤 기업을 가상의 기업을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라는 분이 자동차와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어떤 회사 지분을 50% 갖고 있고 다른 분들이 50%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시총이 100억인데 왜 100억이냐 하면 자동차가 20억, 2차 전지가 80억의 밸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김 대표는 50억의 가치가 있고 다른 주주들도 5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분할을 하는 목적이 꼭 대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분할했을 때 기업이 더 효율적이거나 분할해서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거나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할되면서 우리들한테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피해가 오는지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혹은 이득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할하면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은 수평으로 분할한다고 보시면 되고 물적 분할은 수직으로 분할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다 이렇게 보세요. 원래 우리가 인적 분할을 많이 했는데 인적 분할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김 대표가 50% 있는데 실제로는 50%가 아니라 한 40%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자동차 2차 전지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자사주를 20%를 갖고 있어. 그리고 기타 주주가 또 40%를 갖고 있어요. 이걸 분할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적 분할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사주를 갖고 있을 때는 자사주의 마법이 일어나죠. 어떻게 되냐면 김 대표, 기타 이렇게 해서 자동차, 2차 전지 동일하게 김 대표가 여기 40%, 여기도 40% 이렇게 갖고 있단 말입니다. 분할돼도 똑같죠. 그런데 얘를 자사주를 마법을 부려서 20% 갖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어떤 가치로 갖게 됩니다. 이거는 밸류가에 따라 다른데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20%에 20억이니까 25%인가? 20억에 25%, 25% 갖게 되겠네요. 25%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태까지는 이 주식을 자동차에 파는 거죠. 요 주식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80억짜리인데 80억짜리 40%를 이렇게 넘기는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자동차는 2차 전지를 65% 갖게 되고 아까 25% 플러스 40. 요거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바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얘는 요 주식은 없어지고 대신에 요 주식 대신에 요거를 그러니까 2차 전지 40%의 가치만큼 여기를 유상증자해서
지분을 올리죠. 한 70%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자사주의 마법이고 최근에 많이 됐던 인적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라고 해서 주주들한테 다 유리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분할이 많았어요. 어쨌든 인적 분할을 이렇게 해서 아무 짓도 안 하면 인적 분할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 하지 말고 2차전지가 돈 필요하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유증을 해. 그러면 너는 30% 20% 줄어들더라도 기타 주주들도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2차전지의 밸류를 다 누릴 수 있잖아. 이겁니다. 이거를 일반 주주들은 원하고 있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전지라는 게 5년 동안 투자만 하고 수익은 5년 후에 찌끔찌끔 나와서 나중에 많이 벌 거라는 가정을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물량은, 그러니까 공장 증설은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니까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유증을 하는 건데, 문제는 김 대표 생각에는, 야, 이러다가 내가 이 회사 주식이 10%가 됐어. 이 회사가 굉장히 커지는 회사가 됐지만, 이 회사가 시총이 80억이 500억 혹은 1000억이 됐는데, 나는 10%야. 원래 것보다는 커졌지만 10%면 누가 내 지분을 홀라당 먹으면 나는 경영권이 없어져. 그러면 경영자가 이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판단을 하더라도 유증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상황을 잘 보고 그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대뽀로 그래, 너 경영권이고 필요 없고 우리는 이거 원해서 이렇게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한다고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인적 분할은 아까 이거 보면 자사주의 마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사주가 있으면 이렇게 되고, 총수 일가를 갖다가 여기한테 이렇게 넘기고 얘를 여기에 넘기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서 총수 일가가 16%가 50%로 A를 지배하는 마법을 벌였다라는 거죠. 계속 나가 볼게요. 다 나와요. 그러면 인적 분할이 왜 많아졌었냐 하면 이겁니다. 이게 법이 있었어요. 무슨 법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안 되는데, 아까 현금 출자 유상증자에 세금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요거를 볼게요. 요 총수 일가의 지분을 요 회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는 취득가가 되게 낮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창업 때 취득했을 테니까 취득가가 되게 낮아졌죠. 그런데 지금 팔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익을 양도세로 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20%를 낸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20%짜리를 요걸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20%라고 보고, 20%짜리를 양도할 때 내가 20%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16%로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예시켜 준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다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끝났죠. 내년 1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완료 시점이 1월 1일이니까 벌써 분할 공시는 한 늦어도 9월, 7월 이때 나왔어야 되니까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에 관련된 매력은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무기한이 아니라 3년. 그러니까 저렇게 해주고 나중에 팔거나 상속되거나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과세를 하는 거니까 무기한인데, 내년부터는 4년, 3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세금을 당장 내야 되니까 불편하죠. 지분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적 분할이
굉장히 우리가 막 집중됐던 이유는 이 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사람들도 괜히 하고 싶잖아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되고 이제 앞으로는 지주사가 자회사를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 30%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적 분할은 수평 분할인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인적 분할을 원해도 이렇게 했던 게 우리 작년에 했던 게 태형건설이 TSK 홀딩스 하고 분할하면서 생겼던 것도 그렇고 DL하고 DL ENC도 인적 분할하고 DL도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DL도 원래 이렇게 됐지 걔네가 원래 대림산업이었죠. 대림산업이 있었는데 대림산업을 두 개로 쪼개고 그거를 총수 일가의 주식을 회사로 넘겨서 수직 계열화한 거잖아요. 맞죠? 그랬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분할 합병 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대주주들을 위해서 많이 돼서 이게 진짜 공분을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대주주만을 위한 분할 합병 지주사.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각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만 가니까 막 그냥 엄청나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물적 분할을 볼게요. 인적 분할은 수평 분할이라고 한다면 물론 수평 분할을 했는데 수직으로 다시 바꿀 수 있잖아요. 아까 주식을 팔고 뭐 하면서. 근데 뭐 물적 분할은 원래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겁니다. 수직으로 내려서 지분 가치는 원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20억이라도 2차전지 지분 가치 80억이 있으니까 얘는 100억짜리예요. 100억짜리예요. 그게 뭐 달라지진 않아요. 100억짜리인데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상장이 돼 있으면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비록 얘만 거래하지만 얘는 얘를 포괄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억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요. 100%를 갖고 있으니까 더블 카운팅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지주사 하면 더블 카운팅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얘만 거래되고 얘를 100% 갖고 있으니까 더블 카운팅 이슈는 없는 겁니다. 얘만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얘를 분할하는 이유는 있겠죠, 당연히. 그게 꼭 뭐 유증을 언젠간 할 거야 라는 포석보다는 회사의 그 체질을 바꾸고 회사의 그 방향성을 바꾸고 임금 캡처를 바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연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를 막 투자자의 눈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기업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자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투자자는요, 시간도 다릅니다. 경영자랑. 뭐냐면 경영자는요, 계속 회사가 꾸준히 발전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투자자는요, 내가 샀으니까, 내가 언젠가 샀어. 이 회사를 지금 샀어. 오늘 12월 11일 날 샀어. 이때부터 올라야 돼. 올라. 안 올라? 일주일 지나면 이제 불안해져. 한 달 지나면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 석 달 지나면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죠. 야, 이 쓰레기 같은 대주주. 왜 안 올라? 내가 샀는데. 내가 샀다는 어떤 지점 때문에 어떤 주식이 오르고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가치들이 발현되는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영자와 투자자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심리 게임에서 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주식을 딱 샀는데 2, 3일이면 참아요. 근데 일주일 되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이상해. 왜 안 오르지?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아니야. 사람들이 잘못할 거야. 그러다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느낌이 쎄해요. 야, 더 빠지냐? 아, 이거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주가가. 그래서 약간 올라도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고, 자주가 떨어지면 자주가 막 이렇게 엄청 낮아요. 막 욕하고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회사는요,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에는 여러분들도 다 직장생활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그 조급함을 오히려 잘 이용하는 게 수익이 나옵니다. 아까 그 기사에 흔들리는 거, 그런 것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샀는데 자꾸만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아래로 나가. 아, 드디어 잘못했다. 이 삼성전자, 이 쓰레기, 이 땡땡 대표, 이 부회장, 이거 뭐 하는 거야? 주가는 안 올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랑 그들이랑 금융 시스템이 달라서 경영자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주가에 관심은 없어요. 요새는 뭐 좀 달라지긴 했지만. 자, 보자고요. 또. 자,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박 대표한테 20%를 팔았어요. 아, 왜 팔아? 좀 갖고 있지.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좀 증설해야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상증자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2차 전지를 내가 좀 더 발전시킬 거야. 그래서 80억짜리에 20억을 얘를 받고 20%를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원래 주주들은 가치가 변동이 없어요. 80억에 20억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얘는 싫죠. 김 대표 말고 딴 사람은. 왜? 야, 이거 우리 건데 이게 지금 이거 느낌 쎄한데? 이거 디스카운트 요인 아니야? 그런데 이게 왜 디스카운트 요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2차전지라는 이런 큰 주식 중에서 어차피 80%는 자동차라는 애가 갖고 있고 시중에 유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박 대표의 20%가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자동차는 싫었고 2차 전지만 좋아했어. 그러면 요게 상장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팔겠죠. 당연히. 나는 자동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를 직접 사고자 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런 욕구가 하나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시장의 자금을 얘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돈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한정적인데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카카오나 뭐 이런 애들이, SK나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자회사를 상장시킨 게 제가 보기에는 더블 카운팅 이슈보다는 이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를 자동차 때문에 산 게 아니야. 2차 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는데 너는 자동차만 상장시키지. 그러면 나처럼 다들 얘만 살 텐데. 요런 게 누가 있죠? 요런 게 동아기업. 동아기업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마루 만들던 회사가 2차 전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서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장이 되면 사람들은 동아기업에 난 마루는 싫었고 마루 때문에 주식을 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2차 전지 좋아서 샀겠죠. 그러면 얘를 팔고 얘를 사고자 하는 니즈와 시장의 자금이 얘를 사고자 새로 들어가잖아요. 유중에.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라는 건 한정적인데 계속 신규 IPO가 막 생기니까 다른 애들이 타격을 받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거예요, 이거. 얘를 샀던 이유가 흔들려. 그러니까 얘는 조금 빠지고 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자회사 상장은 이 의미가 더 강해요. 좀 이따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물론 이거는 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하셔도 되고 다르게 판단하셔도 돼요. 어떻게 투자자들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하겠습니까? 다 다른 의견들도 맞을 수 있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